안녕하세요. 남희숙 작가예요. 자존감이라는 말이 여기저기서 들려오다 보니까 피로감이 높아요.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가장 고민하시는 게 또 자존감 문제예요. 오늘은 햇빛님과 그 외 여러분이 주신 고민을 정리해서 답을 드릴게요. 저는 20대 후반 여성입니다. 저는 사는 게 재미없고 인생이 잘 안 풀리는 느낌입니다. 자기계발도 하고 외모도 바꿔보고 상담도 받아보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연애도 인간관계도 마음 같지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이게 다 자존감이 낮아서인 것만 같습니다. 어떻게든 자존감을 높여서 제 인생의 해답을 찾고 싶은데 너무 막막합니다. 자존감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존감은 마음의 문제라서 막막하게만 느껴지죠. 여기저기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은 많이 듣는데 그래도 추상적으로 느껴지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오늘 딱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자존감이 꼭 높아야 한다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제목부터 자존감 높이는 법 이렇게 쓰긴 했는데 자존감에 대한 긍정어가 자존감 높이기 대충 이러니까 일단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져와 쓰기는 했어요. 그런데 자존감이 꼭 높다고 좋은 건 아니거든요. 자존감은 높은 것보다는 안정되는 게 중요해요. 가끔 보면 자존감이 높다 못해서 인격장애 수준일 정도로 자기애가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진 않거든요. 실제 자신의 자질에 비해서 자존감만 너무 높으면 그 자존감은 불안정해요. 그 불안정한 자존감을 떠받치기 위해서 에너지 소모를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오히려 삶의 질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오히려 자신에 대해서 큰 기대를 하지 않고 그 상태 그대로를 존중할 수 있는 사람들이 훨씬 나은 삶을 살아요. 이건 현실이 안주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나는 10만큼 할 수 있는 사람이야. 5 정도 하는 너희들보다는 내가 우월하지 하면서 계속 6 정도를 달성하면서 좌절하는 사람이 행복하기는 힘들어요. 그런데 나는 5만큼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 하면서 5만큼 하고 만족해요. 그런데 5를 하고 보니까 6, 7, 이만큼 할 수 있는 여력이 보여서 그냥 해요. 이런 사람들이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면서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내가 자존감 수준이 낮다고 해서 그 사실 자체로 자존감을 깎아먹지 마세요. 자존감이 높아야 한다고 부담을 가지는 게 오히려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는 데에 가장 큰 장애물이에요. 두 번째, 자존감의 근거를 만들어주세요. 보통 자존감 하면 나 자신을 사랑해야지 이런 결심을 먼저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사랑한다는 게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감정이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감정 자체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감정이 내 마음대로 되면 인생이라는 게 훨씬 단순할 거예요. 나한테 불필요한 감정들은 싹 지우고 필요한 감정은 키우고 얼마나 편리하겠어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그냥 사랑하자고 마음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한테 사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줘야죠. 정 진하게 애정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고 해도 최소한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게는 해줄 수 있어요. 자존감이라는 말 자체도 풀어서 쓰면 나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이라는 뜻이잖아요. 아무런 근거도 없이 무조건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영리한데 근거도 없이 자신이 무조건 괜찮은 사람이라고 막 믿겠어요. 근거를 만들어주려면 무언가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기계적으로 딱 정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3년간 하루도 빼먹지 않고 하는 일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게 무엇이건 좋아요. 하루에 5,000원씩 저축해서 얼마를 만든다. 하루에 책 20페이지를 꼭 읽는다. 하루에 30분씩 영어 공부를 꼭 한다. 내가 꽂히는 일, 그리고 어렵지 않은 일을 하나 골라서 해보는 거예요. 목표를 성과 위주로 정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3년 후에 원어민과 프리토킹을 가능하게 영어 공부를 한다. 이런 식으로 정하면 안 될 가능성이 더 높잖아요. 그런데 3년 동안 30분 매일 공부한다. 이건 그냥 하면 되는 거잖아요. 물론 쉽지는 않죠. 중간에 아플 수도 있고 친구하고 밤새서 노는 날도 있을 테고 그렇게 하루 이틀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는 틀렸어 하고 다 때려칠 게 아니라 모른 척하고 그냥 계속 이어가면 돼요. 그리고 그냥 매일 한 걸로 치면 돼요. 어떤 일이건 긴 기간 동안 매일 한 거면 일단 뭐가 되었든 결과물이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 자체로 인생이 바뀌지는 않아요. 하지만 내가 나를 다시 보게 되는 근거가 되죠. 하다못해 취직할 때 자기소개서에 그런 내용이 있어도 인상적일 것 같은데요. 제가 아는 대표님 중에서 거의 20kg를 빼고 다이어트를 하신 분이 계세요. 그 과정에서 운동을 해야 하는데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운동 3가지를 정해서 매일매일 3분 동안 운동을 하셨대요. 저와 이야기한 시점에서 10년 동안 그걸 매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 누가 봐도 그냥 몸짱이세요. 그 정도 되면 내가 봐도 나 참 대단해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설사 눈에 띄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도 그걸 지속했다는 것 자체가 자존감의 근거가 될 수 있어요. 자존감의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행동을 많이 해야 해요. 행동은 물리적인 흔적을 남기거든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걸 믿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움직여서 남은 흔적을 확인하면 나 자신을 믿는 마음도 생겨요.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 뭔가 호기심 생기는 게 있으면 움직여서 일단 잡으세요. 아무리 정적인 사람이라고 해도 자기 행동 반경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찾아보세요. 3번째, 타인과의 관계를 자존감의 근거로 삼지 마세요. 보통 자신이 자존감이 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 기준을 남들과의 관계에서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사람들 사이에서 잘 섞이지 못하고 겉도는 것 같을 때,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나서도 허무할 때, 아니면 아예 주변에 사람이 없을 때. 알고 보면 관계라는 건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관계를 잘 관리하는 사람들은 보기보다 많은 걸 희생하고 사람들하고 잘 지내는 거거든요. 이게 잘 안 되는 분들이 이기적이라는 뜻이 아니라 본인의 성향 자체가 관계지향적이지 않아서일 가능성도 있어요. 관계가 잘 안 풀리는 걸 내 열등감의 근거로 삼을 게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내 인생에 집중해야겠다 하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 인생에 집중해서 내 자아에 힘이 생기고 실제적으로도 성과도 쌓이면 인간관계는 저절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자존감을 확인받기 위해서 인간관계 자체에 너무 에너지를 쓰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내 성향이나 상태, 그 그대로 무리하지 않는 게 좋더라고요. 오늘은 자존감을 키우는 법, 내 자아가 힘세지게 하는 방법 중 가장 중요한 걸 소개해 드렸는데요. 나 자신이 자존감이 낮아서 고민이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어요. 저와 더 깊은 소통 원하시면 네이버 카페로 오세요. 아래 영상 더보기에 링크 있으니까 따라오시면 됩니다. 기다릴게요.